250km 밖에서 미국의 최신형 스텔스기를 단번에 잡아낸다. 한국의 천공2 따위는 가볍게 압도한다는 그야말로 화려한 카탈로그 스펙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이 세계 최강이라는 중국산 방패를 굳게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 완벽해 보이던 스펙이 결국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한국 무기를 비웃던 중국의 첨단 레이더는 어째서 실전에서 한낱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2026년 2월 28일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상공이 기괴한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불빛은 축제의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기획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이란 공습이 개시된 참혹한 순간이었죠.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단 하루 만에 이란 전역 200여 곳을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란은 바로 오늘 같은 날을 대비해 수천억을 쏟아부어 거대한 방공망을 구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 HQ-9B가 있었죠. 사거리 250km의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갖추고 적외선 탐색기까지 탑재했습니다. 거기에 F-35 같은 스텔스기조차 탐지해낸다는 안티스텔스 레이더 YLC-8B까지 빈틈없이 배치됐습니다. 정말이지 카탈로그만 보면 세계 최강 수준의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습이 시작되고 단 12시간이 지났을 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천억짜리 그 최첨단 레이더들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단 한 대의 전투기도 격추하지 못한 채 철저히 침묵해버린 겁니다. 이란의 현지 매체들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요격률 제로, 충격적인 이 네 글자가 이란 언론의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WP테크 등 주요 외신들 역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중국산 방공망이 실전에서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이란 내부에 들끓는 분노를 앞다투어 타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탈로그의 씁쓸한 민낯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중국은 끝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던 셈입니다. 원래 HQ-9B는 이란이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소위 12일 전쟁을 겪은 직후 긴급하게 도입한 무기였습니다. 전쟁의 공포 앞에서 방공망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한 이란이 중국이 화려하게 꾸며낸 카탈로그만 믿고 다급히 지갑을 열었던 것이죠. 그 브로셔 안에는 화려한 숫자와 미사여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단 한 번도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순전히 중국 스스로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공습 개시 닷새 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는 우리는 이란 방공망의 80% 이상을 파괴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신들이 마주한 적의 방패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군 수뇌부가 직접 조롱하듯 공언할 만큼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방공망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국가의 심장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국가 지도부의 생존을 담보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 화려했던 브로셔가 실전의 불길 앞에서 한 줌제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2시간. 그렇다면 그 뚫려버린 방패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참극이 벌어지던 2026년 2월 28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수뇌부 핵심 인사들과 함께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란은 야간 공습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에만 지하 벙커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그들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낮 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바로 그 취약한 시간을 정확히 노린 겁니다. 언론 역시 이번 공격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란 최고 지휘부가 한데 모인 오전 회의 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무서운 기습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정보력이었습니다. CIA는 공습 직전 이란 고위 관료가 흘린 하메네이의 동선 정보를 이미 사전에 꿰뚫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중국제 방공망이 그 어떤 경보조차 울리지 못하고 먹통이 된 사이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회의장 위로 무자비하게 투하됐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와 군 수뇌부 핵심 인사 최대 15명이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몰살당하고 말았죠. 역사를 돌아보면 종종 이런 끔찍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근거 없는 맹신과 자신감이 국가를 파국으로 몰고 간 사례 말입니다. 이번 이란의 경우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실 중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서방의 그 끔찍한 첨단 전자전 능력에 맞서 실제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도 이란 지도부는 단순히 스펙이 뛰어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평하게 안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신이 부르는 비극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스펙시트에 적힌 활자가 실제 전장에서 내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인 셈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의 방공망 붕괴를 두고 완벽한 구조적 실패라고 입을 모읍니다. 중국제 레이더와 러시아산 S-300 미사일 그리고 이란의 자체 시스템이 전혀 유기적으로 융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 언어를 쓰는 무기들을 억지로 붙여 놓다 보니 다층 방어망이라는 거창한 개념은 그저 책상머리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사슬의 고리 하나가 툭 끊기자 전체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실전 검증이 없는 무기를 맹신한 대가로 이란의 수뇌부는 차가운 지하 벙커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그 화려한 스펙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진짜 기술의 민낯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외형은 번듯한 최신형입니다. 이름표도 그럴싸한 최신형을 달고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수십 년 전의 해묵은 망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약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참패한 HQ-9B가 사실상 냉전시대 구소련의 S-300 기술을 기반으로 역설계한 파생 시스템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구소련이 무너진 직후 러시아에서 기술을 들여와 내부 구조를 낱낱이 해체해 모방하는 이른바 역설계를 감행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역시 중국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역설계에 의존해왔으며 껍데기는 그럴싸하게 베꼈을지 몰라도 전자전을 이겨내는 핵심 기술만큼은 끝내 복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공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항제밍입니다. 적이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아 레이더의 눈을 멀게 하려 할 때 이를 튕겨내고 끝까지 표적을 물고 늘어지는 능력이죠. 미군은 이 전자전 분야에서만큼은 수십 년간 압도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온 절대 강자입니다. 이번 공습에서 미군의 전자전 능력이 HQ-9B 레이더를 향해 집중적으로 투사됐고 조잡한 복제 기술의 한계는 곧바로 미천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레이더가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리니 미사일은 아예 발사 버튼조차 누를 수 없었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도중에 목표물을 잃어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의 첨단 요격 미사일은 일단 발사된 후에도 지상 레이더가 계속해서 표적에 변화된 위치를 업데이트해 줘야 합니다. 고속으로 이리저리 회피 기동을 하는 스텔스기를 잡으려면 이 중간 유도 과정이 절대적이죠. 하지만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지상 레이더가 기절해버리자 이 중간 유도 신호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눈먼 미사일들은 허공만 맴돌다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역시 실전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을 보십시오. 걸프전부터 이라크전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번의 실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피 묻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무기의 소프트웨어는 소름 돋게 정교해집니다. 반면 중국의 HQ-9B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진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사격장에서 느릿느릿 날아오는 연습용 표적을 맞히는 것과 실전에서 쏟아지는 폭격기를 막아내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십 년 전의 낡은 기술을 화려한 페인트로 덧칠한 무기가 21세기의 전자전 앞에서 추락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한계보다 더 끔찍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포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쥔 칼이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적이 그 칼자루의 스위치를 마음대로 껐다 켤 수 있다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내 목을 겨눈 함정입니다. 최근 이란의 방공망 붕괴를 지켜본 국제 방산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의혹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원격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를 몰래 심어두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죠.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통신기기 공급망에 침투해 폭발물을 미리 심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 이후로 무기 속 숨겨진 장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펄쩍 뛰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황들은 오히려 그 의심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란만의 재수가 없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소름 돋는 패턴입니다. 2026년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타격했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큰돈을 들여 배치한 중국산 방공 레이더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먹통이 된 겁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유력 외신들이 베네수엘라의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앞다투어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먹통이 된 중국산 레이더 때문에 중국 무기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짚었죠.
2025년 인도, 파키스탄 충돌에서 인도의 미사일이 파키스탄의 중국제 방공망을 그대로 뚫어버린 것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까지 이 일련의 대참사들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을 넘어 어떤 의도된 구조적 패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섬뜩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기는 그저 철덩어리와 화약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목숨을 건 신뢰이자 안보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아줄입니다. 중국 방산의 신뢰도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그저 물건 하나 잘못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껏 중국제 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당장 자국의 안보 체계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야 하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열린 겁니다. 벌써부터 여러 국가들이 이미 들여온 중국산 시스템을 어떻게 갈아치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방산 생태계에서 신뢰는 가장 비싸고 예민한 자산이며 한번 금이 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혼란과 절망이 이란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거기서 1600km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너무도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종이 쪼가리 스펙이 아니라 오직 피 튀기는 실전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그 방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2월 28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노한 이란이 보복의 화살을 겨눈 또 다른 타깃은 바로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전쟁의 막이 오르자마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전역의 목표물들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커먼 발사체 무리 중 일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상공으로 곧장 날아들었죠. 불과 며칠 전 똑같은 미사일 공격에 이란의 중국제 방공망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인 그 절체절명의 찰나, 아랍에미리트 지상에서 솟구친 방패는 전혀 다른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그 시각, 이란의 하늘과 완벽하게 대비되며 아랍에미리트의 밤하늘을 굳건하게 틀어막고 서 있던 것,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수출한 천궁2였습니다. 그날 밤의 결과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는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려 96%라는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이건 사실상 100%의 완벽한 방어였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이란이 쏜 미사일 중 궤도를 이탈해 사막에 처박히는 불량품들, 즉 애초에 위협조차 되지 않는 발사체들은 천궁2의 똑똑한 두뇌가 궤적 계산을 끝내고 알아서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아랍에미리트 영토를 타격할 궤도로 날아온 진짜 위협들은 단 한 발도 놓치지 않고 100% 갈기갈기 찢어발겼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저 뻥튀기 된 카탈로그에 적힌 건조한 숫자가 아닙니다. 음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피와 불꽃으로 완벽하게 제압해낸 경이로운 성적표였습니다. 이 압도적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전투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국 측에 요격 미사일 30기를 다급하게 추가 요청하며 전 세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을 진짜로 소름 돋게 만든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투 직후 천궁2 포대 중 한 곳에서 레이더 회전부 구동 오류가 발생하자 아랍에미리트군이 한국에 긴급 SOS를 쳤습니다. 보통의 방산 수출국이라면 특히 원격으로 스위치를 꺼버릴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는 중국 같은 나라라면 안전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나 몰라라 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 6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전쟁 중인 나라의 심장부로 오직 무기의 결함을 제 손으로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장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애프터 서비스가 벌어진 겁니다. 이 짧은 뉴스 한 줄이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결정적인 순간에 먹통이 되어버리는 타국의 무기들과 달리 전장 한복판까지 날아와 기어코 시스템을 수리해내는 한국인들의 무서운 집념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무기 거래가 피를 나눈 혈맹의 신뢰로 진화하는 극적인 순간이었죠. 도대체 이 무기는 어떤 엄청난 기술을 품고 있기에 중국산 방패가 무너져 내린 그 치명적인 약점들을 이토록 완벽하게 극복해낸 걸까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중국산 방공망이 먹통이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사각지대와 전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을 주도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은 처음부터 이 약점을 간파하고 두 가지 치명적인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바로 콜드런칭과 능동 레이더 기술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중국의 HQ-9 같은 무기들은 대부분 발사관 안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핫 런칭 방식입니다. 강력하긴 하지만 등 뒤나 측면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발사대를 통째로 돌려야 하는 치명적인 사각지대와 지연 시간이 발생하죠. 하지만 천공투는 일단 고압 공기로 미사일을 원통 밖으로 수직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공중에 붕 떠오른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자체 엔진을 점화해 사방 360도 그 어떤 각도로도 자유롭게 몸을 비틀어 날아갑니다. 기습 공격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는 사각지대 제로의 전방위 방어망을 구축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능동 레이더 유도 기술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산 레이더가 미국의 전자전 공격에 눈이 멀어버린 순간 사실상 게임은 끝난 거였습니다. 지상 레이더가 고장나면 쏘아 올린 미사일도 장님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걸 막으려면 미사일 스스로가 눈을 달고 있어야만 합니다. 천공투 요격탄은 발사되는 순간 자기 머리에 달린 소형 레이더를 켜고 스스로 표적의 냄새를 맡으며 쫓아갑니다. 설령 지상에 있는 메인 레이더가 적의 재민 공격을 받아 파괴되더라도 이미 날아간 미사일은 끝까지 독자적으로 사냥감을 물어뜯습니다. 외부의 통제나 얄팍한 카탈로그 스펙에 의존해야 했던 중국 무기들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존력을 가진 겁니다. 방산시장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적의 해킹이나 백도어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전쟁통에 기술진이 직접 날아와 AS까지 해주는 완벽한 무기. 이 소름 돋는 진실이 실전을 통해 입증된 순간 전 세계 국방부의 전화기가 한국을 향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탈로그의 거짓말이 처참하게 들통난 자리에 진짜 기술과 신뢰로 무장한 새로운 방패가 전 세계의 하늘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전이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진실입니다. 2026년 3월 이 차가운 진리가 글로벌 방산 시장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사 지도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폭동에 가까운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 촘촘하게 깔아둔 방어막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분노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중국산 무기의 심각한 결함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이미 배치된 중국 방공망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유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며 중동의 맹주를 꿈꿨던 야심찬 프로젝트가 가장 참담한 파산 선고를 맞이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무능이 낳은 충격적인 성적표를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사태가 단순히 무기 수출의 실패를 넘어 시진핑 주석의 대만 무력 침공 시나리오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전자전 앞에서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눈이 머는지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방패가 실전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난 이상 중국 수뇌부는 대만 해협을 건너는 거대한 도박을 당분간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이번 사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연기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화려하게 인쇄된 거짓말은 결코 실전의 포화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중국의 거짓된 스펙과 백도어의 공포가 무너진 세계, 과연 이 냉혹한 방산 시장의 진짜 패권은 누구의 손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